저는 26살 주재혁입니다. 생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태어났어요. 혼자 살게 된 건 10달 정도 됐어요. 취미를 만들고 조립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요.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직장은 집에서 조금 멀어요. 그래서 서둘러 나가야 해요. 저는 전날에 미리 머리를 감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는 머리에 물을 뿌리고 빗으로 빗어줘야 해요. 코치 선생님이 멋져 보이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대요.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좋아요. 편의점 삼각김밥은 간단하게 먹기 좋아요. 출근할 때는 지하철을 타요. 직장에 갈 때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빨라서 지하철을 타지만 전 버스를 더 좋아해요. 여기서 저의 취미를 한 가지 이야기하게 되네요. 저는 버스, 전기차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사진이나 정보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3년째 더유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주로 하는 일은 작업화를 만드는 일이에요. 요즘은 작업화를 검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작업화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의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가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코치 사장님과 상담을 해요. 내가 몰랐던 회사의 입장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매니저 선생님도 혼냈던 거예요? 금요일에 어제 목요일에 했던 거를 금요일에 혼난 거예요. 회사를 퇴근하면 3주에 한 번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요. 다녀와서는 나의 건강에 대해 하나씩 기록하는 연습을 코치 선생님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언제 내가 어떻게 아팠는지, 아팠던 것이 또 아픈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자립을 했으니 혼자서도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사실 저는 혼자 살면서 스스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코치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은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었는데 케첩으로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요. 배드민턴 동호회는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아이의 자립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자립이라는 거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얘기를 보니까 독립해서 그 나이 또래 아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내는 것을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조금이나마 내 아이도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재혁이가 참여하고 있는 라이프 코칭 사업이 공동모금 회의 지원으로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년에는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내 아이가 아님에도 걱정도 되고 이미 자립시켜 놓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듭니다.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교회를 가는 날이거든요. 교회 사람들은 모두 친절해서 좋아요. 재혁이가 작년부터 혼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게 종종 했었는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립하는 이제 재혁이를 보니까 혼자서도 너무나 잘 생활하는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좀 비교적 표정이 많이 어두웠는데 지금 확실히 재혁이가 이제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재혁아 늘 항상 형이 말했지만 늘 넌 혼자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쭉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말에는 라이프 코칭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시민 옹호인 친구와 만나기도 해요. 친구와 만나고 싶을 때는 친구의 의사를 꼭 물어봐야 해요. 예전에는 친구와 만나주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했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꼭 나를 만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코치 사장님에게 배웠거든요.
저는 누나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데 처음 자립을 했을 때 자꾸 용돈이 부족했어요. 누가 저 몰래 제 돈을 가져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치 선생님과 하나씩 내가 이번 달에는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찾아보고 줄여나가는 연습을 했어요. 지금은 용돈이 남아서 조금씩 적금을 넣고 있어요. 제 역시에게 조금 더 집중돼야 되는 서비스 영역으로는 금전 관리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립생활이란 것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용돈이 부족할 때 겪는 불편함을 알게 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코치 선생님과 함께 골랐어요. 코치 선생님이 집을 고를 때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알려줬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사할 때 짐 싸는 것도 귀찮았지만 그래도 혼자 살면 이제 제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 라이프 코칭 사업이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정기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변화된 당사자분들의 삶 뒷면에는 지원하는 이들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산책인데요. 가끔은 별이랑 산책을 하기도 해요. 별이는 누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누나가 일이 바빠 산책을 시켜주지 못했을 때 제가 누나 집에 가서 별이를 데리고 나와 산책을 시켜주기도 해요. 누나로서 봤을 때 재혁이는 자립 전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옷 색상부터 일자리까지 전부 부모님이나 제가 선택해주는 삶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는 당연히 부모님이나 제가 선택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립한 지금은 재혁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이행하는 모습들을 보니 진짜 자립시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립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잘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독립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안녕.